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도 편 암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처음 배운 게 춘천 요 W자 모양을 먼저 갖고 첫 번째였죠. 네, 첫 번째 춘천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춘천은 호수를 기반으로 한 도시, 호반의 도시로서 침식 분지를 갖고 있었고요. 강원도 도청을 가지고 있고 인구 28만 명 정도로 강원도 전체 2등이죠. 1등은 원주고 2등이 춘천이었었어요. 춘천을 먼저 찾으면 춘천에서 이제 위로 가야겠죠. 위로 가면 철원이 있어요. 철원은 화산이라고 하는 용암대지가 있고요. 철원쌀, 그 다음에 한탄강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특히 한탄강이라고 하면은 이쪽 완전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한탄강은 문제에서 큰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철원에 용암대지가 있는데, 자, 용암대지는 이쪽에 지금 용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용암 지역에 주상절리가 있겠죠. 그다음 위쪽이 지금 논농사 지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논농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여러분들 충분히 퇴적된 땅, 즉 퇴적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이 퇴적 지형을 이용하게 되고요. 물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농농사 쓸 때 이거를 떠 올려서 농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를 했으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아래는 서당, 아천, 진, 충. 그래서 충청도의 메인 공업 벨트인데 여기랑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죠. 그래서 충청도와 연결되는 의미로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공업도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위로 클러스터라고 해서 위로를 기반으로 한 특수한 것들이 좀 발달했고요.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로서 38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등, 그 다음에 2등을 합치면 대략 한 70만 명 정도 되죠. 그래서 강원도 전체가 한 1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도시가 전체 인구의 2분의 1 정도를 갖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5도 위로 올라가면 양구라고 하는 침식분지 펀치볼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의 정중앙이라고 해서 배꼽축제하는 지역이었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 가로, 세로 이렇게 연결하면 그리고 그림 좀 이상한데 여기 강원도 양구라고 하는 지역. 네, 이쪽 지역이죠. 여기서 배꼽축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도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럼 평창 있겠죠. 평평한 땅, 평창, 고위평탄면, 고랭지 농업, 어, 올림픽 유치, 다설지. 그래서 비도 많이 내리고 눈도 많이 오고 다우지, 다설지 같이죠.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이 발전되어져 있습니다. 더 내려오면 태백 있고요. 석탄의 도시고 한강의 발원지죠. 근데 지금 현재 석탄이 여러분들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점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어요. 한반도 지형이 있는 영월입니다. 그럼 영월은 감익공유죠. 감익공유가 대표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이 감익공유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관광 명소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 이제 정동진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해안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어촌이 발달한 모습으로 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강원도 지역은 인구가 되게 적고 특히 산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친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서울로 가봅시다. 서울의 가장 첫 번째는 요거죠, 요거. 그죠? 넘버원 표시 요걸 찾는 게 메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넘버원이다. 그래서 일기신도시 넘버원이었고요.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 가장 인구도 많진 않고 두 번째로 많아요. 가장 많은 데 수원이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일기신도시를 외워야 됐죠. 고양, 그 다음에 퐁당 여기죠. 부천, 퐁당, 퐁당, 퐁 이렇게 퐁당, 퐁당, 퐁 이거 잘 외워두시고요. 특히 일기신도시는 시험에서 출제 빈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지명 같은 건 좀 덜 나와요. 하지만 위치는 꼭 알아두시고 그나마 좀 나올 수 있는 지역은 고향 같은 친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고향을 외워두도록 합시다. 자, 고향은 인구가 최고 고향 인구가 무려 100만 명이나 되는 가만히 놔두면 광역시죠. 근데 광역시 정도는 못되고 네, 인구가 매우 많은 지역이죠. 그 다음에 서해안 쪽으로 가면은 공업벨트가 쭉 존재하게 되죠. 시흥,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이렇게 있는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안 살아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지역 차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니까 네,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안 살아요. 안산. 그다음 평택, 평등, 평택 그래서 자유지역 이렇게 우리가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업 지역이 되겠네요. 자, 서울이 있는데 서울이라의 정남쪽에 서울과 유사한 모양의 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수원이죠.
그래서 화성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문화재가 있고요. 도청이 경기도 도청이 여기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구가 120만 명으로 광역시가 아닌 시중엔 가장 인구를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삼성 반도체 공장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공업, 그 다음 사람, 그 다음에 서울과 출퇴근이 가까우니까 아파트, 여러 가지 것들이 발달할 수 있는 종합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용인은 여기 아래죠. 수원 바로 옆쪽에 있고, 자, 이쪽으로는 바로 서울로 출퇴근하니까 아파트 단지가 엄청 많아요. 하지만은 이쪽은 완전 농촌이겠죠. 그래서 도시와 농촌이 같이 있는 도농 통합시고요. 특히 이쪽은 완전 아파트 단지로서 서울로 출퇴근 인구가 매우 많습니다. 인구가 100만 명이니까 역시 용인도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인구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기 100만 명, 120만 명, 100만 명. 이것만 해도 벌써 300만 명이 넘어가는 그런 인구 집중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자기의 도시, 이천이죠. 그래서 도자기 모양으로 있는 도시다. 도자기 축제, 이천쌀. 그 다음 도자기가 있다는 건 뭐죠? 도자기의 주 원료인 고령토, 그죠? 고령토라고 하는 진흙도 같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네이베 안성탕면, 안성맞춤이죠. 그래서 방자육 옛날 녹그릇으로 유명한 지역이었고요. 자, 파주는 책이죠. 책 모양의 도시 파주에서 출판단지 파주니까 책 모양 판문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주 판문점 그다음 제2기 신도시. 제2기 신도시는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1기를 배웠죠. 여기 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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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이렇게 배웠죠. 요 주변에 여길 먼저 개발하고 여길 다 찼으니까 어떻게 요 주변 이제 개발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개발해서 이런 지역들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2기 여기까지네요. 네, 2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2기 신도시는 언제 하냐? 그래서 1기 신도시는 여러분들 전 노무현 대통령 때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2기 신도시는 그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1기 신도시는 2000년부터 2010년까지, 2기 신도시는 그 다음 연도부터 완성이 돼서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 신도시의 현황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고향 넘버원 퐁당 퐁당 이렇게 했었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지역들이 현재 2기 신도시에서 여기서 요 주변에 이렇게 있고, 그죠? 군포를 비점으로 요 아래쪽에 이렇게 지금 2기 신도시가 있네요. 그에 비해서 이것도 보면은 2기 신도시 전부 다 동쪽에 치우쳐져 있고 나머지는 이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도시도 있죠. 작은 도시들은 이미 작다는 뜻이 뭐냐면 원래 컸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분할한 거예요. 다 나눠버린 거. 여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개발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작은 도시는 빼고 지금 덩어리가 큰 친구도 있지. 그 덩어리가 큰 친구도 현재 2기 신도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 시기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 2000년도에 2010년이죠 거의. 2010년도에 분양을 하기 시작한 거니까 이때 막 사람이 막 오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한 2, 3년 이후부터 꽉꽉 차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까 되겠지 1기 신도시는 우리가 2000년, 그 다음 2기 신도시는 2010년 이렇게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까요? 고향 넘버원, 그 다음에 퐁당 퐁당 퐁 이렇게 해서 이게 1기 신도시 기억나시죠? 그 다음 1기 신도시 주변에 요렇게 작은데 버리고요. 요 아래 큰데 네, 요런 데가 여기까지죠. 네, 요런 데가 여러분들 지금 현재 2기 신도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 넘어갑시다 이제. 그 다음엔 전라남도 지역이죠. 전남. 자, 새만금의 M자를 따서 새만금 M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고요. 새만금 옆에 금은 이렇게 보면 금이지만 읽을 땐 김이라고도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김제가 있겠죠. 김제. 김제면 지평선 축제라고 할 수 있고요. 지평선 축제니까 변홍사를 많이 해요. 김제준 선생님이 떠오를 수 있네요. 자, 옆에로 가면은 전주가 있겠죠. 전주는 전라북도 도청 있고요. 한옥마을이고 혁신도시로서 인구도 매우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라도에서 2등이죠. 2등. 자, 1등 지역은 그럼 어딜까요? 당연히 여기죠. 광역시인
이 친구가 제일 많고 전라남도에서는 얘가 1등이고 전라북도에서는 전주가 2등이죠. 65만 명 정도의 대전의 한 절반 정도 되겠네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겠네요. 자, 일단 1등과 2등은 대충 보면은 2배가 넘어가죠. 6위는 6, 6위 12, 아마 12만 명인데 42만 명이니까 2배가 좀 벌어진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인구 문제 풀 때 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1, 2등 간의 지역차. 1등이 요만한데 2등은 이게 절반이니까 요만해야겠죠. 근데 1등이 이만한데 절반이 아니라 훨씬 크다라고 하면은 요 지역은 아닌 거죠. 근데 다른 지역이라고 풀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 나왔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요 1, 2등 차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임실 치즈 피자. 그래서 실자가 보이죠, 여기? 이렇게 실자 보이죠? 그죠? 임실 치즈 피자고, 서늘한 기후 소백산맥이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지? 소백산맥이 내려오니까 여기가 되게 유명한 소백산맥 자라고 추운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무주, 진앙, 장수 이렇게 부르죠. 무진장 이렇게 부르는데 무진장 문제는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자, 그다음에 농촌 지역이니까 도시의 패스트푸드 문화와 좀 반대되는 느리게 살아가는 미학 슬로우시티를 만들어서 현재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은 여러분들 춘향전이 있는 곳이죠. 하지만 춘향전은 지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알아는 두지만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김제 지평선 축제, 전주 도청 65만 명의 지역 혁신도시, 임실 치즈피자, 슬로시티 이렇게 배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광주광역시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광주의 아이고. 그래서 광을 요로 이렇게 보내주면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광하면 뭐가 있죠? 그죠? 굴비, 그 다음에 에너지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될 원자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고요. 자, 주는 아래로 내리고 얘는 광은 45도 위, 얘는 45도 아래 이렇게 하면 나주가 있겠네요. 광자는 위로 봐서 영광, 주자는 아래 내서 나주평야가 유명한데 혁신도시로서 유명한 지역이죠. 그래서 나주만 이쁜 게 아니고 사실은 얘 혼자만은 메리트가 없어요. 이렇게 묶여져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게 되겠습니다. 자, 광주는 위, 나주는 아래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모양이죠? 이게 그죠? 나비 모양이죠, 나비. 그래서 여기가 한평의 나비 축제, 국화 축제. 나비가 꽃을 따라다니까 국화, 나비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대나무 죽순이 어이구, 아이고 미안해요. 이거 안 돼. 네, 이 정도 힌트 이해해 주세요. 자, 죽순이 슝 날아가서 뚝 떨어지면 여기가 이제 슝 이렇게 하면 죽순 모양이죠. 그래서 죽순의 도시가 되겠네요. 담양이에요, 담양. 그래서 담양은 죽공예, 죽순, 떡갈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광 상품화를 하고 있고요. 자, 이쪽은 여수죠. 자, 여수하면 사막여우, 사막여우는 여수. 사막에 뭐가 있죠? 석유가 있죠. 그래서 여수는 석유화학이 발달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해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수에서 여수화학단지, 여수엑스포 이런 걸 유치하게 됐고요. 자, 사막에 가면 어떡하죠? 네, 너무 뜨겁고 덥죠. 뜨거운 거, 빨간색 이러면 떠오르는 공업이 하나 있죠. 네, 광양에 우리가 제철소가 떠오르는 게 정상이겠죠. 뜨거우면 용광로, 용광로 하면 제철소. 그래서 사막여우가 용광로 가면 어떻게 될까? 아, 너무 목말라요. 네, 냉녹차 먹고 싶겠지. 그래서 냉녹차에서 쭉쭉쭉 빨아먹는 보성의 녹차밭. 그래서 녹차가 한자로 차 다자가 있으니까 다양제 이런 것들도 하게 되겠죠. 자, 이제 다 먹었으면 배가 부르니까 꼭 잘 먹었다 이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산책을 가야겠지. 그래서 그 앞쪽에 여러분들 순천에 남사습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산책하면 딱 좋겠죠. 그래서 여기는 국제공원 박람회 및 여러 가지 자연과 관련된 행사를 많이 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광 이렇게 나고 주 이렇게 나가고 한평의 나비축제, 영광, 나주, 사막여우, 석유화학단지. 더우니까는 사막은 용광로가 있어야 되고, 그죠? 더우니까 목마르니까 녹차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죠? 순천만 가서 산책을 하면 이렇게 하면은 전라도 지역도 끝났을까요? 네, 여긴 없지만 우리가 추가로 하면 여기가 가장 남쪽 여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남해 땅끝마을이죠.
땅 끝.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여기가 그 유명한 진돗개가 사는 진도죠. 네, 진돗개 요 사이가 되게 협소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엄청 빠르게 지나다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에너지 할 때 조류 발전하죠. 조류 발전소 이런 것도 있고, 이쪽에서 옛날 미사일 쐈었죠. 미사일 우리 드디어 우주항공 관련해서 미사일 쐈던 그런 지역도 추가적으로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 않으니까 이런 걸 먼저 다 외운 뒤에 시간이 되면 이 친구도 추가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